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8인 체제에서 결론 납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계가 이 8인 체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정미 권한대행도 3년 전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고 극우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8인 체제가 위헌이라는 주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헌법재판관의 정원은 9명입니다. 네. 9명 전원이 재판에 참여하면 헌법에 가장 부합하겠죠. 그런데 한 명이 빠진 8인이라 하더라도 네. 위헌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와 그러니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6인 이상의 찬성, 이게 인용 요건이고요. 네. 7인 이상의 출석, 이게 정족수 요건입니다. 9명 전원으로 재판부를 꾸릴 수 없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소 인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8인 체제로 운영이 됐던 과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2011년에 조대현 전 재판관이 네. 퇴임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후임자가 오기까지 1년 2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 사이에 재판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3분기에 64건을 시작으로 2012년 3분기에 75건까지 8인 체제로 운영됐던 여러 시기 가운데 이 사례만 파악했는데도 448건이나 됐습니다. 네. 이게 다 위헌일까요? 위헌이라면 공석이 있을 때마다 헌재가 재판을 멈춰야겠죠. 그런데 친박계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2014년에 재판관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이제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 의원의 발언의 근거는 바로 이 결정문입니다. 네. 2011년에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에 국회가 후임자 지명을 계속 늦췄습니다.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사건이었는데 재판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피청구인은 상당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함으로써 헌법상 자기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다. 여기서 피청구인은 국회, 자기 의무는 후임자 지명을 뜻합니다. 네. 즉 국회가 후임자 지명을 지체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8인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8인 체제를 방치한 국회의 잘못을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심판 중단이나 재심 청구 주장이 8인 체제가 위헌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전제 자체가 이제 틀리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정미 권한대행은요.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공석이더라도 헌법재판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8인 체제이기 때문에 심판을 멈추는 게 아니라 8인 체제라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친박계 주장과는 정반대 논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재판관의 심리 및 결정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8인 체제 속에서 나온 헌재 결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8인 체제의 결정은 정당하다라는 게 이정미 대행의 3년 전 판단입니다. 네. 친박계 주장과 정반대죠. 참고로 이 의견은 박한철,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의 공동 의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화면 좀 다시 띄워주실까요? 네, 지금 뭐 이런 주장들, 극우 사이트에서 번지고 있는 이런 주장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정미 대행이 3년 전에 재판관 공석은 위헌이라고 했다라는 발언 없습니다. 네.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거짓이고요. 그 밑에 이름도 틀렸습니다. 네. 이 글 잘못 적혀 있습니다. 앞서 보신 원유철 의원이 지난 일요일에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지금도 이걸 그대로 인용한 보도가 온라인에서 여럿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내지도 않은 의견이 기사에 이제 버젓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